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동 셀링 솔루션 플랫폼 설명회를 맡은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기회 찾기, 그 다음에 이 기회를 자동 셀링 솔루션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자동 셀링 솔루션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이왕 쓰는 거, 사업자가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왕 쓰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 흔히 리셀러라고 그러죠. 나는 내가 쓰면서 비용을 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 내가 내는 비용을 사실은 다 회수하고 또 더 많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이후 기회 찾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추락 사건을 비교한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코로나19가 이쯤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외환위기. 저도 외환위기 때문에 한번 혼났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여기였었는데 이 위기보다 코로나는 더 빠른 속도로 추락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경제 코로나의 추락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예, 다행히 한국은 거기에서 조금 기회를 찾은 나라가 됐습니다. 자, 위기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요, 이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위기들은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소수에게는 다 기회가 됐어요. 미국 경제공황에서도요,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됐었습니다. 또 미국 금융위기에서도 금융대란의 비밀이 다 그거였어요. 2010년 빅쇼트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이거를 만든 사업체가 있었고 이 위기를 안 연구원들한테는 기회가 됐었고요. 코로나19도 사실은 우리나라에겐 기회가 됐죠. 물론 여기에는 이 경제공황으로 부를 만든 사람들은 그 원인 제공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성장률 순위 위에 랭크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결국 위기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해 빈부격차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죠. 세상을 바꾸는 셀링. 작년에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잠깐 짧게 한 5분 정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미션을 세웠고 또 올해도 이 미션을 이어갈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방금 본 거죠. 향후 몇 년간 계속 어려워질 거다. 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발생한 이유를 보면 바로 부의 분배 문제였죠. 1%가 이걸 가져가고 19%가 이걸 가져가니 나머지 20%가 이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1%가 이렇게 가져가고 99%가 이렇게 오잖아요. 바로 이 문제였던 거죠. 거기다가 인구 상위 80명과 하위 50% 부의 점유율이 비슷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3명의 부가 1억 6천만 명하고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만약에 상위 20%하고 하위 80%가 이거 잘못됐네요. 자, 이걸 비교해 보면 아까 여기가 1%였고 여기 19%였잖아요. 두 개 합치면 20% 아닙니까?
그럼 상위 20%로 만든다면 여기 하위 99%가 아까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는 이 99%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가 아까 여기였었는데 여기 있는 19%를 이쪽으로 주면 20%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었던 19%가 이리 올라갔으니까 19%가 부가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괜히 높아 보였잖아요. 근데 이 19%를 빼서 여기다 줬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99%가 80%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3만 불이 넘어서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상위 1%하고 50%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가 요겁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됩니다. 상위 1%, 하위 50%. 예,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위 50%가 거의 10%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도 사실 이거 검사하면서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위 50% 자산은 2%. 세계 수준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좀 전에 우리 하위 50%가 10%였잖아요. 10%대였잖아요.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촛불 집회도 잘하고 하는데 이런 걸로 촛불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우리 몸으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면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의 시작이 바로 이제 시스템으로 인한 수익이죠. 네, 여기를 보십시오. 1940년대에는 시스템 수익하고 요거 그 다음에 임금 소득하고 같았잖아요. 기계화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계화 컴퓨팅과 자동화가 나타나면서 임금 소득은 그대로 가고 시스템 소득은 그냥 무한대로 발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임금 소득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임금 소득에서도 근로 소득과 시스템 소득이 섞여 있는 사람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올리 근로 소득은 떨어졌죠. 예, 이것이 바로 현재 부의 불평등의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간단하게 본다면 결국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시스템 소득,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시스템 소득이란 노력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우리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수도꼭지만 틀어놓으면 물이 내려오는 거, 물이 내려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된다는 소리죠. 자, 결국 이렇게 시스템 소득 때문에 생기는데 이 시스템 소득이 어떤 거예요?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 초대형 플랫폼들이 바로 시스템 소득의 특징이고 또 사업체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스템 수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부의 비전이면서 또 그것이 현재처럼 이렇게 부의 불균형을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 시스템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셀링이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시스템 소득은 대부분 다 지금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산자 가져가고 유통 배송자 가져가고 광고 홍보 가져갑니다. 광고 홍보는 어디서 가져가요? 시스템 소득을 보십시오. 광고 홍보 이런 데서 다 가져가죠. 거대 유통 배송 이런 데서 다 가져가죠. 지금도 아마존이 1위잖아요. 자기 상품 생산하는 게 없어요. 그냥 1위로 물건을 팔아주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물건 하나를 만들었을 때 생산자가 가져가고 유통, 광고, 홍보, 유통, 배송 쪽이 50% 가져가는데 이쪽의 수익은 사실 판매만 잘하면 되는 거죠. 광고, 홍보도 판매니까. 바로 여기에 수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실패자가 많거든요. 유통, 배송은 실패를 해도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뭐 팔도 안 팔면 끝나는 거죠. 물론 팔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하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 현대의 모든 부는 바로 광고 홍보, 유통 배송의 수익이다. 근데 배송은 크게 수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력으로 하니까. 근데 광공보 유통은 이제 거의 자동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로 인한 수익, 거대 플랫폼의 자동화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거대 플랫폼이 자동화로 광공보 유통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니까 요거를 우리 1인들 거대 플랫폼 만약에 10개 회사가 가져간다면 우리 1000만 명 또는 100만 명, 500만 명, 2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요 일을 해서 물건을 팔면 물건 파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돈을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니 많은 사람들이 더 잘 팔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1인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1인 플랫폼은 이런 걸 나눠서 할 수 없으니까 통합으로 가야 되겠죠. 통합으로 해서 자동 홍보, 그 다음에 수수료 유통을 줄이고 자동 유통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개인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80%의 하위층이 수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러한 이 셀링의 시대, 셀러의 시대가 다가왔고 거대 플랫폼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스몰 플랫폼, 개인 플랫폼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러가 나서면 거대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의 80%의 90%의 수익을 스몰 플랫폼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스몰 플랫폼, 개인 플랫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개미 군단인데 개미 군단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인들이 짓밟고 지나가면 개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미도 총포로 무장해야죠. 그게 바로 자동 셀링 솔루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자동 셀링 플랫폼에 의한 개인 O2O, 1인 O2O, 스몰 플랫폼, 개인 플랫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되려 우리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기는 절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절망이죠.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원리는 간단해요. 질서가 높은 상태는 기회가 감소합니다. 절차와 시스템에서 운영이 돼요. 위기가 오면 질서가 깨집니다. 물론 질서 속에서도 바뀌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이런 사람들이죠. 기존 파워 계급은 위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친일파들이죠. 예, 2차전 이후로 일본은 대려 패망했으면서도 부를 쌓았죠. 이런 게 바로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이용한 경우에 속하는데 대부분 위기가 오면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수는 이미 좌절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진 거죠.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정부에서 도와주거나 해야 됩니다. 중수는 위기 앞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는 위기를 예측하고 준비한 자죠. 네, 조금 전에 위기를 만든 사람,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 이번 코로나 속에서 우리 한국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았죠. 우리가 위기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들은 대부분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예 그 덕분에 만들어 놓고 돈을 버는 거죠. 우리 흔히 주식에서 작전주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부를 얻는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우리는 사실 상수는 이미 끝난 거고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대부분. 그럼 대부분 중수죠. 하수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럼 중수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위기 앞에서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 방법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목적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체계화해서 기회를 탐구하고 기회를 찾았으면 바로 실행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차와 매뉴얼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웅은 위기 시대, 혼돈 속에서 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영웅들은 질서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의 자질이 시스템에 막힙니다. 그렇지만 영웅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무질서 상태에서 자기의 역량, 준비된 역량들이
바로 단계를 뛰어올라서 도약과 비약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위기를 한번 기회로 바꿔보자.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 부를 만드는 길은요. 부를 만드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부를 창출하는 걸 보면요. 부의 형성이 이겁니다. 파는 데 있습니다. 모든 부는 팝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파는 거죠. 결혼은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팔고 사업은 자신의 상품을 고객에게 파는 거죠. 최고의 부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10대 부자를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12 부자들을 분석해 보니 공통적인 것이 바로 홍보와 유통은 100%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X가 있는데 이 X는 투자자들이에요. 버핏하고 이 사람 투자자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 홍보와 유통이 100% 자기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드는 건 잘 만들었는데 유통과 홍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전문가에게 맡겼다. 그건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홍보와 유통을 다 자기들이 합니다. MS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홍보 유통 다 하죠. 예, 아마존은 자기 상품이 없지만 남의 상품을 홍보와 유통을 통해서 팔아주죠. 예, 여기를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든 남의 상품을 가져다가 또는 골라서 팔든 아무튼 선택한 상품을 잘 홍보하고 잘 파는 거. 여기에 부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 원천을 빼놓고 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부자의 분석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생산 판매 또는 선택 판매, 홍보 광고. 예, 결국 여기서 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결국은 판매 전문성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부의 형성 최종 원리를 보면 이렇게 됐죠. 최고 상품을 소유해라. 잘 만들거나 잘 고르거나. 잘 홍보해라. 잘 판매해라. 예, 이 세 가지. 만약 최고의 상품을 골랐지만 홍보와 판매를 못한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상품을 혹시 골랐어요. 또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에게 맡겼어. 예, 잘 파는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마케팅 회사 되겠죠. 마케팅 회사에 맡겼는데 못 팔았어. 그러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잘 팔거나 남에게 맡기거나인데 잘 팔면 좋겠지만 못 팔면 망하고 남에게 맡겨서 못 팔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팔다가 안 되면 내가 실패했으니까 책임이라도 지겠지만 남에게 맡겨서 못 팔면 이건 내 운명을 남이 결정한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간단한 부자 분석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바로 우리는 파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변화를 파악해야 되는데 중요한 변화가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문화화, 디지털 가속화, O2O 사업 가속화, 자동 마케팅 증가.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동 마케팅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분야고 또 방금 앞에서 말했던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바로 판매잖아요. 홍보 판매인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있어야 되죠. 그 마케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승부는 결정이 되겠죠. 최근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자동화 마케팅 솔루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왔어요, 아마. 물론 이전에 들어왔었겠지만 최근에 그냥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수동으로 매뉴얼 형태로 삽으로 뜨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달려가는 기계가 있다면 수동은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바꾸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게 바로 중요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변화 앞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의 관심 조건을 찾아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미션을 두고 있는 일이 바로 자동 마케팅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한 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셀링인데 셀링에 있어서도 자동 셀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셀링을 저는 목표로 잡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과연 가능한가? 예, 저는 다행히 자동 셀링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이 자동 셀링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 셀링을 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저 또한 또는 저를 따르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부를
독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이쪽은 제가 부를 만드는 길이라면 이쪽은 부를 나누는 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 기회 찾기. 짧게 정리했지만 네,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셀링을 통해서 거대 플랫폼들과 대립하면서 우리의 수익을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동 셀링이라는 개념을 찾아냈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동 셀링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